기다리는 마음같이 허전하여도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함.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 또는 수식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원래 수학의 오메가 3권에서 공개할 내용입니다. 제가 아직 수학의 오메가 1권까지만 썼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공개하는 내용의 권리는 저에게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아이와 무한 그리고 극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있는 방법을 이용하면 3차원의 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의 값을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기와 프로그램의 사용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3의 1.5제곱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2의 i제곱도 무한대입니다.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정리는 두 개의 항을 가진 괄호 연산자의 거듭제곱을 편하게 전개할 때 조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괄호 연산자의 지수에 나오는 수는 0 또는 자연수입니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이 0 또는 자연수라는 한계를 풀어버린 이항정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항정리를 형식적 이항정리라고 하겠습니다. 오일러의 항등식도 이 형식적 이항정리에서 나온 수식입니다. 이 형식적 이항정리를 이용하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수를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적 이항정리 또한 조합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두 항 중 하나는 반드시 1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르 지수가 어떤 수가 되더라도 그 결과는 1이 되어야 이 형식적 이항정리의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1의 2분의 1제곱 값이 2개가 된다면 이 형식적 이항정리는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일러 항등식도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인 x는 어떤 수든 가능하지만 그 크기가 반드시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지수인 y는 0과 자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수를 그 대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되는 지수는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지수가 각수이고 밑이 고정된 실수라면 회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밑이 각수가 되면 실쌍곡각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 사용되는 지수는 계산상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면서 형식적 이항정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경우에 수식적인 표기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일러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2.71828182845라는 2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이 식에서의 이항정리는 일반적인 이항정리가 아닌 형식적인 이항정리입니다. n분의 1은 절대적으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은 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지수법칙을 이용해 확장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x의 n제곱은 1 플러스 n분의 x의 x분의 n제곱의 x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2의 x라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의 x는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x의 n제곱을 전개한 후 n을 무한대로 하고 정리한 수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x는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x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제곱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의 x라는 수식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수식입니다. 물론 형식적 이항정리의 관점에서입니다. 자, 이 식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 구할 수 있는 경우는 x가 정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x제곱에서 x가 정수가 아닌 경우 이 식의 값을 형식적인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양의 또는 음의 무한대 또는 진동 발산합니다. 따라서 2의 x라는 식에서 x가 정수가 아니면 2의 x라는 수에서 밑을 결코 두 수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만들 때 수학 함수를 직접 정의해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지수가 정수가 아니고 밑이 형식적 이항 정리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밑을 두 개의 항으로 분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상적인 의미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수가 정수가 아닐 때는 x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밑을 1 플러스 x의 형태로 고쳐서 형식적인 이항 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의 x제곱도 x가 정수가 아니라면 1 플러스 2의 x제곱의 형태로 변형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가 정수가 아닐 때 3의 x제곱은 1 플러스 2의 x제곱으로 고친 후에 형식적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실질적으로는 무한대 또는 진동 발산하게 됩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x의 p제곱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p 마이너스 t 곱하기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x를 2로 p를 2.5로 하고 n을 800으로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3.26031 곱하기 10의 230제곱이 나옵니다. n이 더 커질수록 결과값은 더 커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n이 커지다 보면 결과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실제 값이 무한대가 되면 수로서의 가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지수가 정수가 아닌 실수인 경우 그 수는 정의로서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값을 구할까요? 식을 다음처럼 변형합니다. 1 플러스 x의 p제곱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p 곱하기 1 플러스 x 나누기 ln 1.5 빼기 t 곱하기 0.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1.5와 0.5의 소수점 부분 숫자를 작게 할수록 수렴값이 빨라집니다. 여기서도 n을 무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800 정도 하시고서 구해보시면 어떤 값이든 적당한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경우는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밑의 숫자를 1과 x의 두 항으로 분해할 때 x의 크기가 1보다 크면 그때의 수식은 형식적 이항 정리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항으로 분해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괄호의 두 항이 각수인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i의 n제곱이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식을 형식적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한 후에 n을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코사인 1 플러스 i 사인 1의 전개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각수의 크기와 각수의 각으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분해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루트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의 n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n제곱으로 바꾸어집니다. 이때 세타는 아크탄젠트 n분의 1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루트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의 n제곱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한 후에 수렴값을 구해보면 1이 됩니다. 다음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n제곱 값을 보시겠습니다. 세타는 아크탄젠트 n분의 1입니다. 여기서 아크탄젠트 n분의 1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아크탄젠트 n분의 1은 n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5제곱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n제곱은 코사인 n세타 플러스 i 사인 n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아크탄젠트 n분의 1의 전기식을 세타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코사인 1 플러스 i 사인 1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수와 각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수학의 대가 오일러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i의 n제곱에서 지수 n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i의 i분의 n제곱의 i제곱과 같은 형태로 지수의 i를 사용합니다. 지수의 각 90인 i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각의 변화가 지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i의 i분의 n제곱은 형식적인 이항 전개를 이용해서 극한의 결과를 구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3차원의 두 수를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i 곱하기 j는 마이너스 j 곱하기 i입니다. i와 j는 모두 같은 형태의 극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i의 n제곱과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j의 n제곱은 n이 무한대가 아닐 경우는 다른 수입니다. 하지만 두 식의 극한값은 모두 2로 수렴합니다. 밑이 2로 수렴하지만 지수의 수가 i와 j로 다르기 때문에 밑의 실제 식도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밑은 2로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극한값이 같다고 해서 두 수가 같은 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일러의 항등식을 3차원에서 사용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2차원의 수까지만 다루시는 분들은 오일러의 항등식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또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의 수를 다루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각수로 수 체결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3차원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형식적 이형 정리를 이용해서 이 수식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을 800으로 하고서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무한대 대신에 10의 8제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0의 8제곱 i 마이너스 t 곱하기 10의 8제곱분의 i는 2.71828 마이너스 1.36 i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i의 마이너스 in제곱은 2로 수렴합니다. 이 수식을 확장하고 지소법칙을 이용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n분의 ix의 n제곱은 1 플러스 n분의 ix의 x분의 마이너스 in제곱의 ix가 되고 이것은 2의 ix가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2의 ix를 이용하면 sin x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2i분의 1 플러스 n분의 ix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분의 ix의 n제곱이고 코사인 x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2분의 1 플러스 n분의 ix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ix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적은 모든 값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2의 i제곱 값을 직접 구하기 전에 먼저 3의 i제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이 3이기 때문에 형식적 이항 정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이항 정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도 n을 800 정도로 하고 구해봤습니다. 1 플러스 2의 i제곱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i ln 나누기 ln 1.5 빼기 t 곱하기 0.5는
0.45483이 더하기 0.890577i가 나옵니다. 자, 나온 결과값은 어떤 값일까요? 쌍곡각수를 많이 다루신 분이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ln3 플러스 i사인 ln3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의 i제곱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2의 i제곱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i 나누기 ln 1.5 빼기 t 곱하기 0.5가 되고 0.54030이 더하기 0.841471i가 됩니다. 이 값은 코사인 1 플러스 i사인 1 값입니다. 각수의 각이 곱셈에서 지수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각수 계산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i, 즉 각 90도의 값에 호가 90도 회전한 거리인 2분의 파이와 같다고 두고서 각을 2분의 파이 곱하기 i로 표현했을 때 최종값이 i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n을 800 정도로 두고 구해보시면 2의 2분의 파이 i는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2분의 파이 i 나누기 ln 1.5 빼기 t 곱하기 0.5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i 값이 나옵니다. 아마 컴퓨터도 n을 더 높게 두면 계산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밑에 어떤 크기의 양수가 오더라도 이 수의 크기는 결국 1이 된다는 겁니다. 순수각수가 항상 크기 1을 가지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밑이 각의 성분을 포함할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좋은 임의의 각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i의 i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i의 i제곱의 값은 각 부분과 크기 부분이 혼합된 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형식적 이항 정리로 구한 후에 지수가 2분의 i이고 밑이 실수인 부분을 계산한 후에 나눠주면 됩니다. n을 800으로 하면 1 플러스 2분의 1 i의 i제곱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i 마이너스 t 곱하기 2분의 i 나누기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i 나누기 2 빼기 t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결과값은 0.62898516412866 플러스 i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4제곱이 나옵니다.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분의 1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밑이 각수이면 실쌍곡각수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쌍곡각수의 크기는 지수를 변경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습니다. i의 i제곱도 계산으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항 정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1 플러스 i-1로 변형할 수도 없습니다. i-1의 크기가 1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을 변형해서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됩니다. n을 800 정도로 두시면 i의 i제곱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3i 마이너스 t 곱하기 루트 3분의 i 나누기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t는 0부터 k-1까지 t 플러스 1분의 3ln 3 나누기 4i 나누기 2ln 1.5 마이너스 t 곱하기 2분의 1이고 결과값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값이 나옵니다. 형식적 이항 정리는 밑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인 경우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항상 성립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밑에서 이를 제외한 수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그 표기가 옳다고 할 수 있지만 1보다 커버린 경우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수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수의 형태는 형식적 이항 정리의 관점에서 보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표기는 추상적으로 하고 실제 값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형식적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정의는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수의 정의는 수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쉽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 강의와 관련된 다른 강의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은 3차원 이하의 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